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직장에서 수십 년간 일하다가, 나도 언젠가는 은퇴 후에 캠핑카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볼까?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퇴직 후 가장 로망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캠핑카 여행이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상사 눈치 안 보고 시간 제약도 없이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면서 살 거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캠핑카 생활이라는 게 생각만큼 로맨틱하지만은 않다고 해요. 그것도 그냥 어디 가서 잠깐씩 캠핑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박 혹은 차에서 거주하는 수준으로 살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단순한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인 파탄이나 심리적인 고립감, 심지어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죠. 오늘은 퇴직 공무원이었던 60세 김모 씨 가명의 이야기를 통해 왜 꿈꾸던 캠핑카, 은퇴가 때로는 지옥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퇴 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의 자유에 대한 기대와 현실. 우리가 은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꿈꾸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 시간은 100% 내 거야 라는 자유로움이에요. 30년, 40년 동안 누군가의 부하 직원으로 혹은 국가나 기업의 일원으로 살아오면서 쌓인 피로감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러니 은퇴하자마자 나는 이제부터 틀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대로 살겠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김모 씨도 딱 그랬어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인터넷으로 은퇴 후 캠핑카 여행 같은 걸 검색해 봤다고 해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캠핑 브이로그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러워했답니다. 근데 그동안은 업무도 바쁘고 아이들도 아직 학생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쉽게 도전할 수 없었죠. 하지만 60세 정년 퇴직을 맞이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퇴직금과 그래도 안정적인 연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곧장 중고 캠핑카를 구매했고 가족들에겐 이제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볼 테니 걱정 말라고 선언했죠.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캠핑카 유지비가 만만치 않고 막상 캠핑카 생활을 해보니 청소나 위생 문제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여행을 즐기겠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 기름값도 꽤 들어가고 주차장이나 캠핑장 이용료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동시에 자동차가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비가 커다란 돌발 비용이 되는 거죠. 심지어 차량이 오래된 중고였으니 예상 밖의 문제들이 자주 튀어나왔고요. 게다가 혼자서 캠핑카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고립감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아무리 자유를 원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인간관계나 생활 패턴이 지탱해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캠핑카를 집 삼아 여기저기 떠돌게 되니 어느 순간부터는 외로움이 몰려오고 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회의감까지 생기게 된 거죠. 이 실제 사례 3가지 캠핑카 은퇴의 함정. 이야기만 들으면 아직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주변에서 들은 혹은 매스컴 등을 통해 접한 캠핑카 생활 실패 사례 3가지를 간단히 공유해 볼까 해요. 1사례 A 차라리 집에 있었으면 이 고생은 안 했지. 첫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55세쯤 명예퇴직을 한 A씨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은퇴 이후 부부가 같이 캠핑카로 전국을 여행하며 현장 체험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부인은 자영업을 잠깐 했었는데 접었고 두 분 다 우리가 여행 블로거가 돼볼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퇴직금을 탈탈 털어 큰 사이즈의 캠핑카를 구입했어요. 처음 몇 달은 신혼여행처럼 너무 즐거웠죠.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먹거리도 다양하게 즐기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서서히 고개를 들더랍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캠핑카에서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고 휴게소 화장실을 찾아 돌아다니고
침 고를 때마다 털어서 정리하고 귀찮은 자빌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애초에 부부가 생각해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생겼다는 점이었죠. 대형 캠핑카니까 주차할 곳이 제한적이고 캠핑장 사용료도 만만치 않았고 예상치 못한 기름값이랑 차량 수리비까지 더해지니까 점점 예산이 바닥나더랍니다.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분은 캠핑카 생활을 접고 본인의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때는 부부가 아휴, 차라리 그냥 집에 있었으면 이 고생은 안 했지라는 말을 서로에게 내뱉었다고 해요. 막상 들어올 때는 집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려 해도 생각처럼 쉽지 않아 서로에게 괜히 짜증이 폭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에 비퇴직금 말아먹고 몸까지 망가졌어요. 두 번째는 60대 초반 남성이 혼자 캠핑카를 구입해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건강 문제가 생긴 사례예요. 이분은 공장 관리자 역할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었는데 은퇴를 앞두고 부인과 이혼을 하셨대요. 부인이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으니 이제 내 인생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라는 생각으로 캠핑카를 산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는데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 식생활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도 어렵고 웬만하면 야외에서 사 먹거나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다 보니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죠. 또 장거리 운전을 계속하다 보니 허리나 관절도 문제가 생기고요. 결정적으로 퇴직금 대부분을 캠핑카 구입과 생활비로 빨리 소진해버려서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아쉬워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진 거예요. 결국 2년 정도 떠돌아다니다가 몸이 아프니까 더 이상 캠핑카에서 지내기가 힘들어졌고 이분은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월세방으로 옮길 돈을 마련하려고 작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죠. 그때 하신 말씀이 퇴직금 말아먹고 몸까지 망가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제가 살던 집에서 취미생활이라도 했을 텐데였다고 하더라고요. 3살의 씨 나중에 팔면 남는 장사가 되겠지? 라는 착각. 세 번째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 퇴직 후 캠핑카가 유행이니 한번 사놓으면 나중에라도 대박 나서 중고로 팔아도 남는 장사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투자 개념을 갖고 접근했던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50대 후반 은행원이었는데 원래 차에 관심이 많아서 캠핑카 튜닝 쪽으로도 잘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퇴직금 중 일부로 커스텀 캠핑카를 만들어서 은퇴 후 전국을 다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웃돈 붙여서 팔고 또 다른 캠핑카를 사고 이런 식으로 차빵 로망 중고 거래로 수익 창출을 꿈꿨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물을 내놔도 쉽사리 팔리지 않았고 중고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낮게 형성돼서 되팔 때마다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어요. 게다가 캠핑카의 유지 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매달 지출이 만만치 않았죠. 정작 본인은 자유로운 캠핑카 생활을 누리려고 했지만 돈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 제대로 여행도 못하고 그냥 차 안에서 버티거나 공짜 주차 자리를 찾느라 늘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결국 이분은 캠핑카를 팔지 못하고 오랫동안 끌고 다니다가 차마 폐차시키기도 뭐해서 헐값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잃은 돈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괜히 캠핑카 살 돈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했거나 내 집을 조금 더 보수하는 데 썼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라며 후회했다는 겁니다. 3. 캠핑카 은퇴가 지옥이 되는 이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꿈꾸던 캠핑카 생활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몇 가지 주요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비용 계산 미비. 차량 구입비와 기본 유지비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계속 여행하려면 기름값, 캠핑장 비용, 먹거리 비용이 누적됩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곧장 큰 부담이 됩니다. 주거위생 환경의 불편함. 캠핑카에서의 생활은 로맨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거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불편해요. 샤워, 화장실, 세탁 등의 문제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장기 생활을 할수록 기본적인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심리적 고립감.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혼자 지내면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친구나 가족과 주기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져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정체성의 혼란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건강 관리의 어려움, 불규칙한 생활 패턴, 영양 불균형, 장시간 운전 등은 몸을 망가뜨리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50대 후반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 질환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은퇴 후 재정적 대책 부족. 은퇴하면 수입이 대부분 끊기는데 캠핑카라는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기는 거죠. 잘못하면 퇴직금이 빠르게 소진되어 버리고 재취업이 쉽지 않아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자, 그렇다고 해서 캠핑카 타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분명 캠핑카나 차박이 주는 즐거움도 있고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다만 은퇴 후에는 로망보다는 현실 계산이 먼저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재무 계획 세우기, 내 연금 수령액, 퇴직금, 저축, 보험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돈이 얼마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해요. 캠핑카, 구입비 예상, 유지비 예비비 돌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지 않으면 뒤늦게 큰일이 납니다. 시범 운영, 파일럿 테스트 먼저 해보기. 캠핑카가 아니라도 렌트카나 소형 차박 키트 등을 단기간에 빌려서 먼저 체험해보는 게 좋아요. 진짜로 한 달 정도 살다 보면 이건 정말 힘들다거나 이 부분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걸 몸소 알게 되니까요. 주거위생 건강관리 대책 마련. 장기적으로 캠핑카에서 살 생각이라면 샤워 문제나 세탁 문제, 화장실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평소 가지고 있던 병이나 체력 상태를 고려해서 의사와 상담도 해보고요. 정기 검진을 받을 병원은 어디가 될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사회적 연결 유지와 규칙적인 스케줄 관리. 친구, 가족,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무계획으로 떠돌기만 하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으니 일정한 루트나 일정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을 만나거나 지역 봉사활동을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최악의 경우 대비 플랜 B 준비. 캠핑카를 팔거나 적당한 월세방을 구해서 내려올 수 있는 플랜 B를 반드시 세워두세요. 언제든지 캠핑카 생활이 힘들어지면 돌아갈 수 있는 안전판이 있어야 무리하게 버티다가 크게 망가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60세 혹은 그 언저리 즈음 퇴직을 맞이하는 분들은 참 복잡한 심경일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나도 좀 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라는 해방감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할 겁니다. 캠핑카 생활이라는 건 확실히 매력 있어 보여요. 여행이라는 판타지와 자유가 결합되니까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심지어 그 난관들은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더 크게 다가오고 재정 상황이 충분히 든든하지 않다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죠.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을 통해서 혹시나 캠핑카 은퇴를 꿈꾸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냉철하게 현실을 들여다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시다면 캠핑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충분한 대비와 사전 체험, 그리고 플랜 B 준비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길고 은퇴 후에도 우리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됩니다. 캠핑카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와 로망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선택은 치밀한 계산과 계획을 동반할 때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 다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은퇴 생활은 지옥이 아닌 정말 꿈 같은 새 출발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60년 대생들에게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경제성장의 황금기를 경험한 동시에 이제는 고령화, 사회의 차가운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60년 대생들이 은퇴 후에도 평생 일해야 하는 이유와 그 속사정을 살펴보며 설득력 있는 사례 3가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김씨의 끝나지 않는 일상. 김씨 65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은퇴한 후 마침내 자유를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과 연금이 은퇴 생활을 보장해 주는 줄 알았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빠르게 그 여유를 갉아먹었습니다. 김 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소일거리로 온라인에서 작은 업무를 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매일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죠. 김 씨의 사례는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적은 연금 수령액으로 인해 다시 일터로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은퇴 후 이중생활을 하는 박 씨. 박 씨 62세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다가 정년퇴직 후에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자택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기술을 배우며 재취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은퇴는 곧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사치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는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예요. 박 씨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서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더 이상 은퇴 후에는 쉬는 시대가 아니라 제2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일상화된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 독립할 수 없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이 씨. 이 씨 68세는 퇴직 후 은퇴 생활을 계획했지만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독립하지 못한 상태로 함께 살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노후를 상상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이나 직업 불안정성 때문에 이 씨는 본인도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녀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게 지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녀를 부양해야 해서 계속 일해야 했죠. 이제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생활비와 자녀 지원금을 벌고 있어요. 이 씨의 경우는 많은 부모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거나 직업 안정성이 부족할 경우 부모 세대는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의료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 세대의 독립이 늦어지면서 부모 세대는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퇴직 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해집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찾기 위해, 생계의 안정을 위해, 또는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퇴직은 했지만 은퇴는 없는, 혹은 은퇴했지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평생 일해야 하는 60년 대생의 현실을 보며 개인과 사회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일터로 나서야 하는 현실은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많은 60년 대생들은 퇴직을 마치 새로운 출발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주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개별 사례 이상의 사회적 현상이 보입니다. 이제는 퇴직 후에도 일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해법을 전문가 칼럼의 형태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 60년 대생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성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비와 생활비가 상승함에 따라 퇴직금만으로는 노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인 김영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연금 제도는 사람들이 퇴직 후 몇 년간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퇴직 전에 충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과 퇴직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일의 개념 변화, 경제적 필요와 자아 실현 사이에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필요와 자아 실현의 균형입니다. 과거에는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에는 일이 자아 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60년 대생들은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원하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와 맞물려 일의 연장을 유도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이정훈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일에서 성취감을 얻고 자아를 실현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60년 대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일을 찾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자원봉사, 창업 등으로 제2의 인생을 펼치며 자신에게 맞는 일의 형태를 찾아갑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성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3.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책임. 앞서 살펴본 사례 중에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부모 세대가 여전히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때로는 손자, 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까지도 지원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 세대가 경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책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박정민 씨는 부모 세대의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가족 전체의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퇴직 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자립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더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모 세대의 노후 안정성도 지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4.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위한 조언.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합니다. 1. 새로운 기술과 교육에 투자하라. 퇴직 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퇴직 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제2의 경력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경제적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라. 일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친구, 동료,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현대의 60년 대생들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경제적 필요와 자아 실현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퇴직 후의 생활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닌 제2의 직장을 찾아야 하는 여정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보다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 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스스로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퇴사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직장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큰 전환점이에요. 저는 몇 년 전 배당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겐 새로운 시작이지만 준비가 부족한 사람에겐 삶이 휘청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역시 처음엔 두려움이 컸습니다. 안정적인 월급 없이 과연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배당주라는 도구를 활용해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어낸 덕분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본론 1. 은퇴 후에도 소득이 필요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일에서 벗어나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은퇴 후에도 월세, 생활비, 의료비 같은 기본적인 지출은 계속됩니다. 문제는 월급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죠. 제가 배당주 투자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당주는 기업의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꾸준히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에요. 특히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커요. 저는 은퇴 후에도 매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제 친구 철수는 50대 중반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준비 없이 회사를 나온 그는 퇴직금으로 1년을 버티다가 금세 고갈되어 버렸죠. 결국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반면 배당주 투자를 5년 전부터 시작했던 저는 매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배당주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허둥대진 않았을 텐데. 2. 은퇴 후 삶의 질은 준비에서 결정된다. 은퇴 후 삶의 질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삶의 방향성에도 달려 있어요. 은퇴가 단순히 노는 시간이 되어버리면 삶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이제 뭐 하지? 라는 고민에 빠졌었어요. 하지만 배당주를 통한 안정적 수익 덕분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시도할 수 있었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어요. 사례 2. 60대에 은퇴한 지영 씨는 은퇴 후에도 취미 활동과 여행을 꾸준히 즐깁니다. 그녀의 비결은 배당주로 만든 월 100만 원의 소득이에요. 매달 나오는 배당금으로 취미를 유지하며 삶의 활력을 얻고 있죠. 그녀는 배당금 덕분에 생활비 걱정 없이 제가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3. 은퇴 준비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나중에 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많을수록 투자 수익이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40대부터 배당주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모은 투자금이 은퇴 후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중요한 건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시작하는 거예요. 사례 3. 영수 씨는 30대 초반부터 월 20만 원씩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배당금이 매달 30만 원, 5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은퇴를 앞둔 지금 그는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배당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리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여유로운 은퇴를 꿈꾸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결론. 은퇴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인생의 큰 변곡점이에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오히려 삶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주는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며 경제적 자유를 꿈꿔보세요. 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나중에 미리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요. 전문가 칼럼. 배당주 투자로 이룬 경제적 자유, 은퇴 후 삶의 새로운 시작. 안녕하세요. 은퇴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문가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당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을 넘어섭니다. 은퇴는 소득원이 사라지는 동시에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이죠. 하지만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체감 상실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함께 배당주를 통한 경제적 자유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 배당주는 왜 유리할까?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은퇴 이후에 소득원을 연금이나 퇴직금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현재는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비교적 위험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고배당주를 선택하면 매월 또는 매분기 지급되는 배당금을 통해 은퇴 후에도 꾸준히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당률이 5%인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연간 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약 4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제공하죠. 이 소득은 단순히 추가가 아닙니다. 은퇴 후 여러분의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아가 삶의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2. 사례로 보는 배당주의 힘. 사례 1.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는 철수 씨. 철수 씨는 55세에 퇴직한 후 배당주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배당률이 높은 우량 기업에 소액씩 투자해왔습니다. 매년 배당금이 쌓이면서 그의 배당 소득은 점점 늘어났고 지금은 매월 약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월급처럼 나오니 안정감이 생겨요.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나 추가 수입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철수 씨의 말처럼 배당주는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취미를 즐기는 지영 씨. 지영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하면서 배당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월 8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며 취미 활동과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제 생활비를 충당해주니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진짜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지영 씨처럼 배당주 투자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감을 넘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사례 3. 젊은 나이에 시작한 영수 씨. 영수 씨는 30대 초반부터 매월 20만 원씩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기대하며 꾸준히 자산을 불려왔고 지금은 40대 후반에 접어들며 매년 약 6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은퇴 준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더군요. 미리 준비한 덕분에 은퇴가 두렵지 않습니다. 영수 씨의 말처럼 배당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배당주 투자 어떻게 시작할까? 1. 소액으로 시작하라. 배당주 투자는 큰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하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우량 기업에 집중하라. 배당률이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기업을 선택하세요. 전통적으로 배당주 투자에 적합한 기업은 은행, 에너지, 통신, 헬스케어 등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3.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라. 배당주는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하세요. 4. 은퇴 후 배당주의 진정한 가치는? 은퇴 후 배당주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삶의 안정감을 주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배당주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이전과는 다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 여행, 자원봉사 등
그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죠. 결론. 은퇴 후 삶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작은 시작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배당주에 투자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쉴 줄 알았다. 58세에 다시 일하게 된 사연. 퇴직 후에도 돈이 필요할 줄 몰랐다. 퇴직할 때는 마치 긴 마라톤을 완주한 기분이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3040년 동안 직장에서 버틴 삶,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고 야근도 불사하며 살아온 나날이었다.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 나오던 마지막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송별회도 열어줬다.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조용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처음엔 늦잠도 자고 TV도 보면서 노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보내지? 연금이 있지만 점점 줄어들 텐데.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공허하고 불안할 줄은 몰랐다. 오늘은 나처럼 이제는 쉴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3가지 사례를 나눠보려고 한다. 첫 번째 사례,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한 58세 김씨. 김씨 58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했다. 다행히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었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있었다. 처음에는 돈 걱정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생활을 해보니 예상보다 지출이 컸다. 물가 상승 몇 년 전보다 모든 게 비싸졌다. 고정 지출이 많아지고 생활비가 점점 부담이 됐다. 자녀 결혼 지원,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모아둔 돈을 쓰다 보니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었다. 예상 못한 의료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비가 급증했다. 김 씨는 연금이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면서 경제적 불안이 커졌다. 결국 퇴직 후 1년 만에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깨달은 점. 퇴직 전에는 노후 생활비를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연금만 믿고 지출하면 금방 부족해질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김 씨는 결국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은퇴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꾸준한 수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두 번째 사례, 하루 종일 무료했던 60세 박 씨. 박 씨 60세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후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처음 한두 달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술자리도 자주 가졌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자 지루함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사회와 단절되는 기분이 들었다. 무료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해졌다. 퇴직 후 쉰다는 게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무기력해졌다. 몸도 굳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노후 우울증을 피하기 위해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깨달은 점. 단순히 노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루의 목표와 일정이 있어야 활력이 생긴다. 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박 씨는 결국 자신의 경험을 살려 교육 컨설팅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고 수입도 생기니 만족도가 높아졌다. 세 번째 사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일터로 돌아간 57세 이 씨. 이 씨 57세는 남편보다 먼저 퇴직했다.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녀는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남편과 매일 부딪히기 시작했다. 가정에서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 크게 불편할 것 없을 줄 알았지만 점점 불만이 쌓였다.
경제적 독립을 잃으니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사소한 일로 남편과 갈등이 늘어났다. 결국 자신만의 삶을 위해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깨달은 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역할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씨는 취미로 배웠던 베이킹을 살려 작은 홈베이킹 사업을 시작했다.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다시 자기 역할을 찾으니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위의 세 가지 사례처럼 퇴직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오히려 퇴직 후의 삶이 진짜 시작이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이 필요하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중요하다. 나 역시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시 무언가를 하고 있다. 퇴직 후의 삶이 불안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마이너스 그 다음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퇴직 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문제, 무료함, 그리고 부부 갈등으로 인해 다시 일하게 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퇴직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1. 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 신체적 앤드 정신적 건강관리.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핵심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노화와 근육 감소 SARCOPNIA-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사라진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근감소증 SARCOPNIA 발생한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주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의 10% 이상이 소실될 수 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며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해결 방법. 매일 최소 30분 이상 근력 운동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을 해야 한다.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 달걀,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준다. 퇴직 후 우울증 앤드 치매 예방 마이너스 해마이포캠퍼스를 활성화하라. 은퇴 후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해마이포캠퍼스가 위축된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 기능이 저하되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상승한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학습할수록 해마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해결 방법. 새로운 취미나 학습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등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이 해마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퇴직 후 고립될수록 우울증과 치매 위험 증가. 2. 퇴직 후에도 돈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100세 시대 의료비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지속 가능한 수입원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힘든 점은 월급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더라도 예상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해결 방법. 작은 사업 시작, 온라인 스토어 운영, 블로그 유튜브, 강의 등. 투자 소득 마련 배당주 투자, 임대 소득, 채권 투자 등. 자격증 취득 후 재취업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전기기사 등. 사례를 하나 보자. 60세 박 씨의 이야기 마이너스 작은 수익이 모여 생활비가 된다. 박 씨는 퇴직 후 유튜브, 블로그를 운영하며 월 5만 100만 원을 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되었다.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핵심 교훈. 퇴직 전에 미리 소득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3. 부부 갈등 줄이기 마이너스 배우자와 함께 은퇴 후 삶을 설계하라.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이 부딪힌다.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불만이 생긴다.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부부 관계 유지법. 각자의 역할을 정하라. 집안일, 경제활동, 여가 생활에 대한 역할을 나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라. 하루 중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한쪽 배우자에게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실제 사례. 58세 이씨 부부 서로의 공간이 필요했다. 남편이 퇴직 후 집에만 있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결국 남편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아내는 취미 활동을 하며 갈등이 줄어들었다.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퇴직 후의 삶, 이렇게 준비하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근육을 유지하고 뇌를 활성화해야 한다. 연금만으로 부족하다. 추가적인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이제는 쉴 줄 알았는데 다시 일하게 됐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이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꼭 던져보길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계획하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